안녕하세요. 하초와이프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다르죠? 제가 며칠 동안 목감기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목소리 회복이 빨리 안 되네요. 답답하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친정 언니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친정은 딸이 5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5번째고요. 바로 위에 언니가 미국 이민을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 저희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영상으로만 보다가 베란다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숫자가 많냐고.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자꾸 늘어나긴 해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꽃이 풍성하게 잘 피는지, 또 방송할 때마다 실제로 병충해가 없을까? 또 초파리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네가 말하는 그 방법으로만 해도 그렇게 되는지 그렇게 물어오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오늘 종합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영양제, 그리고 물 주는 방법, 그리고 베란다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요령까지 한번 종합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방 베란다 쪽인데요. 2주 전에 제가 여기 청사랑초를 또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최근에 더 많이 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핑크고요. 계속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지금이 제일 많이 필 때죠. 이렇게 흰색하고 같이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정말 많이 폈어요. 이렇게 그 메인 테이블이 벌레잡이 제비꽃이 있는 게 저희 집이 메인 테이블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가 오히려 화려해요. 요게 AK 자르라는 겁니다. 리갈 제라인데 요게 멀리서 봐도 예쁘고요. 요렇게 클로즈업을 해도 예뻐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저희 집 주변이 다 소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송화가루와의 전쟁입니다. 꽃에 물을 이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꽃이 어찌나 좀 지저분한 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요게 AK 자르인데 참 예쁘죠. 리갈 제라늄 종류들을 좋아하게 된 게 꽃이 첫째 오래 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앙증맞은 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요게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요. 요게 간탄메입니다. 이것도 참 예쁘죠. 여기 이제 아무래도 해를 보고 가기 때문에 요게 롱 화분에 심어진 건데 제가 요거를 또 요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번 특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쁘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앙증맞은 화분에서도 또 예쁘게 요렇게 슈퍼벨, 장미 슈퍼벨이라고 하죠. 이렇게 요게 체리 스프리처 완전히 꽃 다발을 이룹니다. 이렇게 오늘은 해가 좋으니까 활짝 폈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걸 나눠야 되기 때문에 또 꽃 소개는 또 나중에 또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거 전에 요거 한번 요게 이름처럼요. 요게 타이의 프린세스랍니다. 요게 진짜 예쁘죠. 화려하고요. 여기 설체에 핑크색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라도 꽃을 피워줬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요. 이렇게 핑크하고 보라가 차이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고소행초도 많이 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잎에는 성악가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앵초도 몇 송이 남아 있고요. 수레국화도 한들한들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라임도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전체 베란다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습니다. 창문을 열어놨더니 이렇게 이제 물 주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지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미세먼지, 성악가루 이런 거를 잎에 묻었으면은 이렇게 씻어 주듯이 해주시고요. 여기 보세요. 금방 요렇게 물이 스며듭니다. 저는 100%가 거의 요렇게 빨리 물이 싹 스며들도록 흙배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주고 전체적으로 요 물줄기 좀 보세요. 굉장히 약하죠. 약해야지만 이렇게 골고루 스며들기가 쉽고요. 꽃을 피해서 주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요렇게 이것도 보세요. 걸레잡이 제비꽃도 요렇게 빨리 스며들어요. 요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쭉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에 나눠서 같은 양을 두 번에 나눠서 물조리개로 주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번 쭉 돌아가면서 주시지 마시고 또 한 번 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래야지 촉촉하게 전체적으로 스며들고요.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 핀셋이나 아니면은 나무젓가락으로 중간중간 한번 이렇게 찔러주라고요. 그러면은 물길이 만들어졌던 것을 그걸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줄 때 한 번씩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다져져 있으면은 한 번씩 흙을 뒤집어 주라. 그렇게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 주는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물줄기를 최대한 가늘게 해서 약하게 해서 주되 두 번에 나눠서 줘라. 그리고 물 흙이 다져지지 않게 한 번씩 뒤집어 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물을 주고 나면 이쪽에 물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빗자루로 쓸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둬도 시간이 흐르면 마르긴 해요. 그런데 겨울이나 이럴 때는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사용하게 됐는데 이게 스퀴즈 밀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길이 조절이 돼가지고요. 이게 쿠팡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란다에 물을 이제 뿌릴 수 있는 데라면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고 이러면 이걸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하면 깔끔하고요. 물기 제거가 얼마나 완벽하게 되는지요. 그죠? 이렇게 보이죠? 화면상으로도 요렇게. 그래서 이게 정말 일을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쿠팡에서 샀습니다.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리고요. 영양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로 알갱이 영양제를 사용했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알비료는 가장 큰 장점이 편리성이죠. 한번 올려주면 몇 개월 동안 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그리고 또 서서히 놓기 때문에 화초에 부작용이 없으면서 무엇보다도 베란다에서 화초를 키우기 때문에 냄새나 또 영양제로 인해서 벌레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알비료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유박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유박은 베란다에서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요게 유박인데 요거를 전날 저녁에 바가지에다가 화분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때 영양을 필요로 하는 화분수를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조절하면 되는데, 저는 요걸 한 5개 정도를 전날 저녁에 놓깁니다. 바가지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불어요.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어느 정도 좀 덩어리가 남아있으면 고무장갑을 끼고 살살 문지르면 거의 다 풀려요. 그래서 요렇게 조리개, 앞이 트인 요렇게 조리개에다가 물을 한 90% 정도 채우고 요거를 종이컵 한 3분의 2에서 한 4분의 3 정도를 해가지고 한 컵을 넣습니다. 여기다가 그 물을 요렇게 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 만들어진 물은요, 그날
넘기지 마세요. 전날 불렸으면 그 이튿날은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 좀 명심하시고요. 특히나 여름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냥 화분 다이에서 주시지 마시고 조금 번거롭더라도 영양제 준다 생각할 때는 요렇게 화분 받침대를 두고요. 여기다가 이제 흙 위에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이 화분에서 다 정리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이 화분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원위치에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두 번째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박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그 알비료하고 달리 배합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 EM 활성액을 한 3일 뒤에는 반드시 또 물에 희석해 가지고 요 위에다가 그 유박물을 준 물에다가 다시 뿌려줍니다. 그러면 얘도 영양도 되면서 또 냄새와 초파리 이렇게 생기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주의사항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요 EM 활성액을 요런 데다가 집에 이제 분무기는 다 있잖아요. 그냥 스프레이 거기다가 희석하셔가지고 이 화분 다이 위에도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고요. 다른 초파리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제가 없애는 거죠. 그래서 EM 활성액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냥 물 쓰듯 쓰시면 돼요. 우리 미국 언니도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EM 활성액으로만 그렇게 하면 초파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던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신기패라는 거 있잖아요. 요게 그 바퀴벌레 또 개미, 그리고 또 초파리 이렇게 설명서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분필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주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흉하지 않게 이렇게 화분 밑에나 벽돌이나 이렇게 그어주면 또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개미 같은 것도 우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개미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초파리도 또 없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또 제가 신경을 쓰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네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많은 화초를 키우면서도 쾌적하게 키울 수 있는 게, 그리고 꽃도 잘 피울 수 있는 게 그런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때 또 언니가 여러 가지 또 질문해 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죠?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꼭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예쁘게 꽃 피우시고 또 쾌적한 베란다 환경이 되시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